네, 감사합니다. 현재 한동대학교 AI 융합교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사실 준비한 주제는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최신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존재했던 혹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과연 산업체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좀 적용되고 있는가를 좀 실제 사례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산업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이제 종사했었던 이제 항공산업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항공산업은 사실 안전하고 연관이 돼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인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제가 학생 때일 때만 해도 이제 5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꺼려지는 그런 단어였는데, 사실 제가 지금 미국의 워싱턴 쪽에 지금 미국 항공우주학회에 참석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이제 학회장을 갔다 왔는데, 체감상 한 70%는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되게 손쉽게 나오는 그런 이런 단어가 됐을 정도로 이 학회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좀 적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때 조금 편하게 이렇게 영청히 들어주시면 너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 올려드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험했던 어떤 항공산업에서의 어떤 뭐 국토교통부 과제라든가, 뭐 아메리칸 항공이라는 이제 한국에 이제 대한항공 같은 큰 거대 항공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했던 문제들, 이제 제가 박사 과정을 보내면서 이제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현재 항공산업에서 가장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Advanced Air Mobility라고 해서 이제 미래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나르는 택시 정도라고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서도 과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그 기회와 어떤 도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 먼저 올려드리면 이제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이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이제 서울대학교 동일한 학과에 좀 진학을 했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대전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아리랑 3회호 발사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3회호가 아마 러시아에서 2015년에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는데 이제 발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도 어떤 국비 유학이라는 어떤 장학금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미국 애틀란타에 위치한 조지아 공과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제 항공우주공학뿐만 아니라 계산과학공학이라든가 어떤 인공지능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랩에서는 이제 뭐 공부도 공부지만 이제 산업체와의 어떤 그런 협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박사 과정 보내는 동안에 좀 다양한 산업체들과 공동 연구를 의도적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좀 산업체에서 어떻게 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인공지능 관점에서 혹은 최적화 관점에서 다양한 회사들과 좀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요. 졸업한 이후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아메리칸 항공이라는 곳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어떤 데이터 분석 기술 최적화 기술들, 뭐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학 문제를 풀어내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제 기술 셋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기계학습이라는 거 인공지능이라는 파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적화란 부분도 이제 제가 공부했던 이제 항공우주공학 쪽에서 어떤 그런 기법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고급 설계 기법이라고 해서 비행기를 설계할 때 어떤 최신 설계 기법들이 필요한데, 이런 설계 기법들이 사실 비행기에만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에도 적용될 수 있고, 뭐 기차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이클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라든가 어떤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세 가지 기술셋을 조금 융합해서 뭐 시뮬레이션을 돌리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uncertainty가 있을 때는 어떻게 퀀티파이 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했었고, 어떤 변수들이 어떤 민감도가 있다면 그 민감도 분석은 어떻게 할 수 있지, 뭐, 디시전을 내려야 할 때 그 서포트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툴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공학 문제들을 이 세 가지 기술셋을 이용해서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실제적으로 고민했던 회사들, 문제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왔는데, 왼쪽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뭐 미국에 대부분 위치하는 회사들이고요. 허니웨이라든가 보잉,
뭐 칙필레라는 어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도 있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이제 제가 실제로 근무했던 기업이었고 다들 각각이 갖고 있었던 실제 공항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 문제들을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슬라이드에서 이제 세 가지 기술에서 조금 융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 기업이고요. 뭐 현대삼성, 뭐 CJ 대한통 같은 각각의 회사들이 또 이제 각각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간략한 소개를 좀 빠르게 조금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항공산업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어떤 플라이 패스 그러니까 항로를 최적화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보통 제 박사 논문 연구랑 이제 제가 실제 아메리칸 항공에서 가서 수행했던 연구의 내용들을 좀 요약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바로 이 사진에서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실제로 미국 상공을 스크린샷 찍은 사진이고요. 2021년도로 기억하는데 당시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항공산업이 되게 위기였던 시기였는데도 그 당시 실제로 날아다니는 비행기의 숫자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보통 한 44,000대 정도가 동시에 이렇게 관리가 된다고 하고요. 그 44,000대 중에서 한 몇 대만이라도 우리가 최적화시킬 수 있다면 혹은 디시전을 내릴 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인공지능 활용해서 좀 도와줄 수 있다면 참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근데 사실 항공사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건 그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그 비행 지연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쯤 비행기 타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서 볼 수 있겠지만 그 비행 지연이라는 게 굉장히 고객한테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공사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금액을 따져보니까 약 28.2 billion 달러, 그러니까 이 정도가 비행 지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사실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 혈안에 돼 있고요. 어떻게든 이 금액을 줄이고자 어떤 방법을 개발하기도 하고 알고리즘을 제안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은 그렇다면 왜 비행이 지연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여러 가지 조사하다 보니까 뭐 날씨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트래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공항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표에서 보다시피 이제 한 67%가 날씨와 관련된 문제가 플라이트 딜레이의 이슈를 야기시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여름에 이제 컨벡티브 웨더라고 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케인이라든가 토네이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용어적으로 컨벡티브 웨더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요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구나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고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비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어떤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실제 델타 항공 비행인데요. 애틀란타에서 이제 LA까지 가는 2019년 비행입니다. 실제 비행이고 실제 트래젝토리고요. 당시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상상하시면 되고 보통 애틀란타에서 이제 LA까지 가는데 델타 항공의 운항 조건으로 봤을 때 한 4시간 23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이제 동일한 이제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을 봤는데 요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요. 동일한 데스티네이션인데 동일한 항공사고 근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폴리건이 이제 토네이도, 뭐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일럿들에게 혹은 에어라인들에게 이 지역은 반드시 피해가라는 위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실제적으로 이제 그 보잉 737 비행기가 이렇게 우회한 트래젝토리이고요. 이 경우 이제 5시간 31분 정도가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비행과 비교했을 때 약 1시간 뭐 10분 내외 정도가 이제 딜레이가 발생을 했던 실제 예제를 조금 비주얼라이즈를 시켜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항공사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가 가장 큰 이제 질문거리인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델타 항공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거나 혹은 이제 저 마지막 문장만 보시면 저희가 질문했던 게 이제 이런 어떤 위험한 지역을 피해 갈 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이 바로 당신들이 내리는 결정인가, 그게 오토메이션 돼 있나 아니면 매뉴얼리 결정하는 부분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받은 응답은 오토메이션 돼 있지 않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결정을 하고 우리의 결정,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한다 라는 이제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당장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만약에 나중에 이것들이
정말 비행기가 많아지고 정말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효율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동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좀 자동화시킴으로써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챙길 뿐만 아니라 어떤 안전, 어떤 세이프티 부분에서도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리서치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오브젝티브를 좀 정했고요. 거기에 따른 두 가지 정도의 리퀘어먼트가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그 날씨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첫 번째 리퀘어먼트를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지도 학습, 어떤 기법들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벡티브 웨더의 어떤 모양을 예측했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 requirement 1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날씨가 다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 부분들을 좀 달성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과 이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패스 오토메이션 부분이 있는데 실제 미국 날씨를 가져왔고요. 거기에 이제 바람을 가장 먼저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도 학습 부분을 활용해서 바람을 예측하는 프레임워크를 완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천둥 번개, 썬더스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예측할 수 있는 기법들을 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날씨 예측 기법들이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실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이제 하늘에도 이제 보통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길을 구성하는 게 보통 웨이포인트 에어웨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길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가상적이라기보다 이제 나름대로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데 그 길을 모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다 긁어 모았고요. 그런 것들 이제 다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실제적으로 패스를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완성하게 되었고, 그것을 저희는 이제 RTOP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실제 RTOP랑 이제 저희 Actual Flight, 그러니까 델타의 그 결과를 좀 비교한 애니메이션인데, 보시면은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라인이 지금 시뮬레이션 그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검은색 그 스트레이트 라인이라고 하죠. 그 라인은 이제 실제 델타가 비행한 실제 비행이고요.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날씨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이 플라이 패스를 찾아낸 게 바로 저 파란색 대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큰 차이는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왼쪽 위에 보시면 제가 시뮬레이션과 액츄얼의 어떤 토탈 트래블 타임을 비교를 했는데 뭐 대충 계산해 보면 한 뭐 6분, 6, 7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혹자는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게 최적화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이게 싱글 플라잇이라는 점에서 그 단 한 편의 비행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한 4만 4천 대 정도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다 적용될 수 있다면 굉장히 에어라인 입장에서는 항공사 입장에서 굉장히 반기는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델타 에어라인 제안을 해서 그 부분도 좀 실제적으로 임플리먼트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제가 준비한 토픽이고요. 제가 허락된 시간이 한 30분 정도인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픽은, 이제, 미국의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국토교통부라고 하죠. 그래서 FAA라고 이제 하는 부분, 그 팀과 이제 공동 연구한 결과인데, 요거는 이제 MIT 그리고 조지아 텍, 볼피 센터 이제 FAA 네 군데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AEDT라는 툴을 좀 개발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항공기의 어떤 영향, 뭐 소음이라든가 어떤 뭐 연료 소비량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툴인데 이제 그 부분을 계산하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들을 저희가 임플리멘트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많은 부분들을 이제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특별히 1번 부분, 그러니까 운항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인트로덕션은 이제 소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공항 주변에서의 소음이 굉장히 중요한 헬스 이슈로 이제 부각되었고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소개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냥 그 운영 자체를 줄여버리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시끄러운 옛날 비행기들을 완전 페이징 아웃 시킬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플라이트 트래젝트 옵티마이션 한다든가 뭐 노이즈를 리덕션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임플리멘트하고 뭐 공을 다시 한번 디몰리싱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건 이 flight procedure라고 해서 비행기가 날고 착륙하고 이륙할 때 어떤 스텝들이 있는데 그 스텝을 조금 저희가 한번 최적화해보자라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됐고 그 안에서 과연 인공지능 기술, 뭐 결정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할 수 있을까 등등을 좀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프로시저를 좀 요약한 그림인데, 이제 X축이 디스턴스, 그러니까 거리고요. Y축이 이제 고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런웨이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그 트래젝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출발할 때의 추력을 100% 쓸 것인가, 95%쓸 것인가, 뭐 최소한 70%를 써야 되는데 그 안에서 보면 과연 최적화된 변수는 70인가 80인가 90인가 등등등을 고민하는 어떤 변수에 대한 스터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선택했던 방법은 변수에 대한 어떤 로어와 어퍼 바운드, 그러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은 어딜까를 이제 FA랑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이륙할 때 추력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가 이제 뭐 22,175 LBF 정도 되고 이 정도 이상은 안 된다는 어떤 세이프티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변수에 대한 바운드를 좀 정했고요. 그 바운드를 다 탐색할 때 좀 나름대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제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라는 기법이 있는데 탐색할 수 있는 기법들을 조금 저희가 임플리멘트 했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현상들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서로게이트 모델, 그러니까 대체 한국말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대체 모델이라고 하나요? 서로게이트 모델을 개발을 했고 그걸 가지고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최적화하고 예측했던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한 결과인데, 그림이 이제 보시면 대충 예측이 되시겠지만 김포공항 주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발은 FA랑 했지만 이제 지도 교수님께 조금 부탁을 드려서 제가 연관 내용들을 저희 한국 쪽 공항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다라고 좀 제안을 드렸고요. 교수님께서 감사하게 허락을 해주셔서 미국 국토교통부 허락을 받고 이제 한국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수행한 결과고 가장 먼저 이제 저희가 했던 부분은 최적화 뭐 예측하기 이전에 실제적으로 김포공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검증 스터디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꽂혀져 있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소음을 측정한 부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강 아파트라든가 뭐 신남초등학교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소음을 측정한 파트가 있고요. 그 시뮬레이션을 예측한 결과 한 요 정도 차이가 나더라를 이제 검증을 먼저 했다고 보시면 되고, 요게 바로 이제 최적화된 어떤 라우트에 대한 스터디인데, 이제 오른쪽 그림 먼저 보시면 실제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날아가는 대한항공 비행편이고요. 실제 비행 데이터를 다 긁어 모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스트레이트 라인이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실제 지금 김포공항에서 예측되는 측정되는 어떤 소음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대시 라인이 어떤 최적화된, 기법으로 이제 구성된 어떤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소음에 노출되는 영역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영역을 축소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야기했던 뭐 항공산업에서의 어떤 최적화라든가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좀 적용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앞으로 다음 장에서 할 얘기들은 그러면 항공산업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AAM, 그러니까 미래 항공 모빌리티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보통 저희가 비행기를 타려면 이제 인천공항을 가거나 김포공을 가서 이제 활주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이착륙이 되기 때문에 따로 활주로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연료 부분에서도 이제 어떤 전기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해서 사실 2019년부터 미국에서는 우버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던 사업이고요. 활발하게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체감상 대한민국에서는 작년부터 조금 활발하게 이니시에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연구 분야, 관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왜 이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 굉장히 익사이트하고 있는가를 저는 이제 나름대로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당연히 예상하듯이 이제 어떤 트래블 타임에 대한 리덕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게 현대자동차 공동 연구를 했던 결과인데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날렸던 결과는 아니고요. 이게 시뮬레이션 상에서 계산된 결과인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남양에 연구소가 있고 강남에도 연구소가 있는데, 보통 그라운드 트랜스포테이션을 갔을 때 이제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돌려보니까 만약에 미래 항공 모빌리티가 가능하다면 남양에서 이제 강남까지 한 15분 정도면 날아가겠다 정도가 이제 계산됐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뭐 시간을 줄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오른쪽 그래 보시면 이제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발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모빌리티라는 것이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 온 디맨드 서비스라든가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디맨드를 이제 추측해서 어떤 그 비익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에서 생성될 수 있는 상권들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기대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럼 왜 이게 현실화가 아직 되고 있지 않은가를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챌린지를 보통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나사라는 미국 항공우주공에서 제공했던 자료를 다시 리프린트한 그림이고요. 보통 이제 폴리시 부분,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거를 설득시킬 것인가, 내 위로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소음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가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챌린지한 부분으로 의외로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파란색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래픽을 어떻게 매니지할 것이고 기존에 이제 날아다니는 여객기들이 있는데 그 여객기들과 같은 그런 통합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고 이제 빨간색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이클 레벨에서의 개발 부분에서의 어떻게 얼마나 생산을 할 것이고 전기 배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5가지 고민이 있고요. 저는 특별히 파란색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 임플리멘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령 제 박사 과정에서 연구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교통 통합에 대한 연구 혹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혹은 스폰서 리서치를 통해서 했던 뭐 국토교통부 과제, 뭐 보잉 과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요. 많이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팀, 그 제가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조자택에 있는 분들과 고민하고 있는 노셔널 스케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단계는 어, 하늘의 길을 만들자, 대한민국에서 하늘의 길을 만들자라는 부분들을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머신러닝이라든가 인공지능 부분들을 활용해서 가령 왼쪽에 보시면 날씨 모델링 그대로 사용하고 왼쪽 위에 보시면 벌티폴트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활주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각 지역별로 이착륙이 가능한 그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지역은 어디에 선정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결정을 내리는데 인공지능 기술들을 좀 활용해서 결정을 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론 이제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결정한 한 15개 정도의 스팟입니다. 그래서 뭐 부산에도 하나가 찍혀 있고요. 포항 쪽에도 하나가 찍혀 있고 뭐 서울 쪽에 경기권에도 몰려 있고 제주도에도 몰려 있는데 이런 그 스팟을 찍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저희가 나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프리리미너리 그러니까 예비 결과로서 조금 찍어놓은 상태고 아직은 퍼블리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논문으로 지금 제출된 상황입니다. 네,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은 상태인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 제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